네,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산하 4개 여단 러시아 파병을 두고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보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단장으로 해서 한 대표단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 북대서양 이사회가 NAC인데 이거는 유엔으로 얘기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처럼 가장 센 자리일 겁니다. 지금 한국이 파악한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브리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도 논의되냐 그랬더니 일단 브리핑만이다 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나토 총장, 군사위원장 등과 이제 연쇄회담을 합니다. 우리 정보 관계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전력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간 것 같아요. 이 NAC 회의에는 30개국 대표가 참여했는데 여기 플러스해서 인도태평양에 있는 친미국가, 우리 한국은 대표단에 갔으니까 물론 당연히 참석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이 32개 플러스 이 네 나라, 36개 나라가 대러시아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참전하지 않았지만은 물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호주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무기를 줬습니다. 자기들이 안 쓰는 바퀴 달린 장갑차를 줬고, 퇴역시키는 에이브람스 탱크도 줬고, 그 다음에 웨지테일이라고 하는 경보기를 6대 갖고 있는데 우리 P4A랑 비슷한 거죠. 그 중에 몇 대를 독일에 보내서 그쪽 기지를 이용해서 러시아 공군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를 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코뿔소라고 하는 지뢰 제거기만 보낸 상태인데,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참관단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작전을 할 거고, 우리 심리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북 군인들을 귀순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할 겁니다. 이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토랑 계속 회담이 들어가죠. 윤 대통령이 밀리지 않고 그냥 꿋꿋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산 군사 전문가들은,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공병부대 작전을 할 것 같다, 진지 구축에 들어갈 것 같다는데, 글쎄, 이 예측은 저는 글쎄야 합니다. 지금, 인민군 병사들은요, 그 동요군 계층 출신이라 그랬죠. 가장 좋은 핵심 계층 애들은 4251 전방군단에 가고, 거기서 한 30%가 노동당원이 되는 거고, 노동당원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이 후방지역의 군단에 가는데, 그 중에 몸이 좋고 빠른 친구들이 폭풍군단에 갑니다. 근데 북한 가보신 분들 아시죠? 뭐 금강산 갔거나, 저는 뭐 평양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인민군들 요만하잖아요. 제가 키가 좀 큽니다. 180이 넘는데, 인민은 요만하죠. 꼭 고등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저는 항상 키가 컸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앞번호 애들, 앞에 앉는 애들처럼 어린애, 중학생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애 중에서 몸이 빠른 친구들이 갑니다. 그리고 군사 경력이 젊은 애들, 신병 위주로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야 이제 말을 잘 듣죠.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도 얘네를 보게 되면 너무 왜소하고 작으니까 쫄병 취급할 거고, 이 북한 군인 30명당 1명의 통역관을 붙이겠다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걸 러시아 북한말 통역하는 그 친구가 대장이 되는 거지. 걔가 하잔 대로, 지휘부는 얘네들은 다 러시아 군인 행세를 하러 간 애들이니까 북한군 소대장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역관이 뭐라고 하면 그거대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예를 들어 포탄이 날라오는데 진지 구축하라는 거, 그런 건 러시아군 안 시키고 이런 거 시키겠죠. 어차피 돈 받고 온 용병이니까. 북한 군인들이 많이 희생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탈영이 나올 텐데, 걔네들을 이제 잡아당기는 건 전적으로 우리 심리전 부대하고 우리 정보 부대들이 가서 땡겨야 되죠. 그래서 걔네를 데리고 와서 대국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을, 지금 김정은이는 이들을 보내서 돈을 벌고 전투 경험 쌓아 돌아오면 인민군 전력이 올라가고, 또 기술을 받아서 무기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할 텐데, 그거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은 우리는 골로 가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붕괴됩니다. 따라서 이걸 모든 걸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서 북한은 조만간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할 겁니다. 그걸 박살내고 이 폭풍 군단을 개박살을 내버리도록 우크라이나 군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귀순해 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귀순해 온 사람들은 우리 동포로서 지금 우리 동포를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저 만고역적 김정은을 우리는 저주하고 제거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신 여러분들, 17, 8살 되는 인민군 병사들이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애달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동포인데. 이겨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좌파라면 나는 그런 좌파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면서 특검을 추진했던 사람들, 국회의원들 많죠. 근데 조선인민군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인으로 위장해서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도 없다면 우리는 어찌어찌 실수로 그 친구가 물에 빠졌지만 이거는 완전히 팔려간 거 아닙니까? 자, 그 전에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가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면서 돈을 띄워먹고 그랬었죠. 그때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총알바지로 가는 인민군 병사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윤미향 같은 사람은 못 낼까요? 이런 것들을 윤미향한 멱살을 잡고 물어야 돼요. 저 추미애한테도 물어야 되고 정청래한테도 물어야 되고. 그래, 최혜병 그렇게 떠들었으면은 북한 인민군 참 이게 강제로 끌려 자기 손도 안 들었는데 와갖고 죽을 이 병사들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박지원 씨한테 꼭 물어야 돼요. 박지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이 없다면 그 자들의 애국심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 죽음의 전쟁으로 가고 있는 인민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내냐. 이게 큰 숙제죠. 이제 나토에서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뭐 파병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 파병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전투물자를 주는 건 가능하겠죠. 이제 좌파들은 우리 전투물자를 쏴서 쿠르스크에 있는 인민군이 죽었다고 떠들 텐데 그 이전에 너희들은 총알바지로 나간 이 조선인민군에 대해서 왜 최혜병 죽음을 애달마하면서 왜 말하느냐 따져야 됩니다. 김정은의 꿈을 깨야 되죠.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장병을 파병하는 김정은의 도전이 우리한테는 큰 어쩌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혜병 죽음만 애달파하지 마시고 김정은의 저 욕심 때문에 한 2,000달러 받으려고 그러면 그중에 80% 28에 16, 1,600달러는 정은이가 가져가죠. 그거 갖고 핵무기 만들 겁니다. 그거 갖고 우리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 얘네들은 가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요. 조선인민군 젊은 병사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